김겨스 4강 생활 1학기 중간 점검 및 스승의 날 기념 동영상입니다. 네, 학기 중간 점검 동영상인데요. 스승의 날이 내일이라서 그거 얘기할 겸 해서 찍었어요. 이게 실제로 올리는 건 스승의 날 지나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지금 요 밑에 자막도 있지만 스승의 날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 얘기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가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랑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데 뭐 일단 담임 선생님을 2년이나 해주셨던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생 주임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저를 많이 좀 유독 이렇게 좋아해 주셨던 영어 선생님도 기억이 나고 뭐 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기억나. 뭐 다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나요. 특히 그 국어 선생님이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는데 그 저희 고등학교는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뭐 이렇게 과학 선생님들마다 그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모여있는 작은 교무실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교무실에는 잘 안 계시고 거기에 주로 계셨거든요. 국어 선생님이 2분 계셨었는데 그 2분이 모여있는 그 방을 제가 청소하는 게 제 청소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소 구역에서 매번 이렇게 하러 청소하러 가면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선생님이 그래도 된다고 하셔서 선생님 옆에 계시는데도 저녁 시간 직전에 이제 수업 끝나고 저녁 먹기 전 그 시간에 이제 청소하고 그랬었는데 뭐 선생님이 그런 걸 좀 허용해 주셨던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도서실 관리하는 도서실 부원도 돼서 뭐 책 관리도 하고 책 들어오면 막 책 분류 기호 듀이 10진 분류 막 배워서 막 그런 것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이제 뭐 문학 동아리 만들고 뭐 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진짜로 제가 고3 때 그 교차 지원이 생겨서 대학을 문과로 가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영역이라 내가? 진짜로 내가 좀 문학에 소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건가? 전혀 그럴 때 혼자만의 망상에 빠진 적이 있긴 합니다. 뭐 아무튼 뭐 그 선생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게 많이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선생님 외에 다른 선생님들도 그 좀 엄격한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만 선생님이 학생으로서 지켜야 되는 기본이라든가 왜 공부를 해야 되면 어디를 목표로 해야 되는가, 사람이 공부에 배움에 있어서 목표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을 모를 때 호되게 꾸짖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제가 원래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학을 어쩌다가 상위권에 가게 되면 그 담임이었던 수학생님이 네가 웬일이냐 뭐 이렇게 칭찬해 주기도 하셨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선생님이랑 좀 편하게 농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시니컬하게 이렇게 농담을 툭툭 던지시는 분이었는데 그 농담을 또 이렇게 잘 받아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해주 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람이 좀 무서워 보이는 선생님, 윗사람이더라도 저렇게 시니컬하게 농담을 던진다는 것은 나랑 이렇게 친해지고 싶다는 어떤 교류를 하고 싶다라는 신호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좀 알게 된 순간이었고, 그 선생님이라는 존재와도 이렇게 농담을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킨다면, 예의를 지킨다면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외에는 또 그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제가 늘 그 실감하고 있는 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면 나는 가르쳤다라고 생각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한 번 들은 것은 안 들은 것과 같고
두 번 들은 것은 한 절반쯤 들은 것과 같고 세 번쯤 들으면 한 번 들은 것과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줘야 학생들은 아 맞아요 그거 배웠어요 라고 인정을 하지, 한 번 가르쳐 놓고 야 이거 배운 거잖아 라고 하면은 우리 그거 배운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된 시간 강사 생활 시절 이후로는 그 가르침을 좀 새기려고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은 특히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전 시간에 했던 걸 리뷰하고 또 다음 시간 할 걸 짧게나마 프리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같은 주제를 여러 번 건드리는 시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게 특히나 그런 측면에서 복습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들 기억이 많이 나네요. 네. 사실 찾아뵈려고 몇 번 했고 그나마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졸업하고 나서 한두 번 찾아뵌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좀 찾아뵀어야 되는데 못 찾아뵈서 좀 아쉽고요. 제 모교가 제가 고등학교가 생기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마 올해 8월에 그 부지를 옮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 거죠. 뭐 학교의 명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적으로 제가 추억을 갖고 있었던 그 공간은 사라지는 거니까 좀 뭐 아쉽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좀 가봤을 텐데 또 제 고등학교가 있는 포항에 저희 처가 식구들도 있고 하니까 장인 장모님이 계시고 하니까 가면서 이렇게 들러서 볼 수도 있고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참 쉽지가 않네요. 뭐 아기들도 문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선생님들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뭐 고등학교 아니던 어떤 시절이건 어떤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분들 말고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언급을 못 드려서 또 못 찾아뵈서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그럼 같이 학기 중간점검 설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QC 중간점검 설문 한번 보죠. 첫 번째 문항이 각 주차의 수업 활동을 바로바로 제때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교과에 비해서 제때 했다는 비중이 좀 높네요. 근데 반반 정도다가 조금 있는데 뭐 한 10% 정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다른 교과목도 있는 것 같아서 뭐 괜찮고요. 강의 자료 확인하고 유튜브 시청하고 과제 수행하고, 근데 과제 수행만 조금 낮습니다. 다른 건 다 3분의 2가 넘는데 얘만 살짝 3분의 2가 안 되네요. 뭐 이건 뭐 다른 교과목들도 그런데 제때제때 진도에 밀리지 않고 제때제때 하느냐를 확인을 한 건데, 요게 이제 첫 질문이 돼야 될 만큼 중요한 거였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가? 챕터가 지금 2, 3, 4, 5, 6 해서 총 5개 있는데 이해하기 쉬움이 많았다가 가면 갈수록 대체로 이해됨으로 갔다가 추정 가설 검정으로 가면서 반 정도 이해함으로 확 줄었어요. 급격히 이게 그래프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조금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앞쪽은 개념적인 거고 뒤쪽은 통계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SQC에서 본격적인 SQC를 다루는 거는 이 6장 이후에요. 7장부터고 6장까지는 사실은 기본적인 우리가 다 배운 기초 통계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리뷰하는 느낌을
으로 하는 건데, 왜냐면 뒤쪽에 계속 이 통계를 이용을 해서 뭘 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이해도가 이렇게 좀 낮다는 거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기초 통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버티다가 추정에서부터 좀 무너지고, 추정과 가설 검정을 따지면 저 개인적으로는 가설 검정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하기도 쉽고 실습도 그 엑셀 마이너를 쓰면 훨씬 더 쉽게 진행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 싶네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 네, 좀 신경이 쓰이네요. 진도 속도는, 네, 다른 과목은 거의 여기 괜찮다에서 많이 머무는데, 느리다가 한 명 있다, 약간 느림이 한 명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약간 빠르다라는 사람이 좀 있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4, 5, 6장은 기초통계에서 다 배운 거라서 좀 빨리 달릴 수밖에 없어요. 뒤쪽에 할 거 되게 많은데, 네, 뭐 이건 비겁한 변명이고요. 네. 학생들이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런 거죠. 네. 어려운가? 활동별로 봤을 때 동영상 강의 보고 자습을 하고 과제를 해야 되는데, 동영상 강의는 보통 쉽다. 동영상 강의가 보통? 강의가 보통이면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못한다는 건데 좀 아쉽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다운로드 및 자습부터 이제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강의는 그럴저럴 만한데 PDF 자습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수행하면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이 3분의 1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가 실습형 과제가 대부분인데, 그 동영상에 있던 내용을 숫자만 바꿔서 약간 다르게 해서 다시 실습 과제로 내는데 꽤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동영상 보고 거의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약간 좀, 네, 아쉬운 부분인데, 수업 활동에 쓰는 시간은 강의 시청, 그렇죠, 제가 60분에서 120분 사이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2시간 이하가 대부분이 되는 게 맞겠죠. 60분에 동영상을 한 번도 안 보는 거니까 안 될 거고, 2시간 이상은 여러 번 보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다운로드 및 자습도 30분 이하가, 이러니까 어렵지. 30분 이하는 안 되죠. 자습은 좀 더 많이 해야죠. 60분 이하는 최소 돼야 되고 2시간 이하가 정상이에요. 다행히 그 부분이 절반 정도는 되는데, 네, 요 학생들은 조금 더 분발해 주세요. 대학교 공부를 그 정규 수업 시간만큼은 원래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바를 테니까 3학점짜리니까 1시간 반은 최소 자습을 해야죠. 과제 수행이 2시간 이하, 어우, 60분 이하는 별로 없고 1시간은 넘게 걸린다는 거네요. 네, 꽤 오래 걸리는 셈이니까 1시간 정도, 1시간 약간 언더를 생각하고 냈는데 꽤 오래 걸린다는 걸로 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2시간 이상도 6명이나 있어요. 네, 좀 미안하네요. 강의 계획서에 주요 활동 탭이 있다는 거를, 와, 70% 밖에 모르네요. 27%의 학생이 주요 활동 탭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주요 활동 탭에 매주 동영상이랑 과제랑 실습 파일이 막 여러 개가 올라가면은 뭘 챙겨봐야 되는지 좀 헷갈릴 텐데, 그 부분을 좀 챙겨서 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뭐 안 헷갈리면 안 봐도 되긴 하지만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 뭐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러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질의응답 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거는 다행히 80% 정도가 알고 있네요. 근데 20%는 모르고 있네요. SQC 같은 경우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 교과목이고, 질문이 지금 한 30개 이상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 탭을 보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몰라서 묻고 싶었던 것들을 다른 학생들이 이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도 달아놨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참고할 수 있고, 그래서 질의응답 탭을 잘 활용을 하시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중 김 교수에게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은인데, 개인톡 뭐 해도 되죠. 네, 75% 이상이 개인톡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그룹톡을 해줬으면 좋겠고, 제일 좋은 질문 방법은 유튜브나 구글 클래스룸 댓글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활동, 어느 지점에 대한 질문인지를 제가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 통로, 요 채널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화가 적은 거는 뭐 다행인데 전화로 질문하는 학생은 아직은 없었고요. 메일은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의지, 윌링니스랑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물론 메일로 할 수는 있죠. 근데 아무도 하는 학생이 있긴 있었네요. 네. 메일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운 요 댓글 통로를 이용을 많이 하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강의 자료에 대한 의견, 네, 영상과 함께 자료가 올라오니 보면서 어떻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네, 이거는 작년쯤 만든 강의 자료인데 역시나 그 우리 학교의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좀 이제 올해 버전보다는 이게 여백이 조금 적긴 한데 그래도 여백을 최대한 많이 이제 확보한 그런 디자인으로,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올라오는 것도 좋다. 그렇구나. 뭐 그렇긴 해요.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네요. 네, 강의 자료를 미리 다 올리는 것도 그 학생이 미리 예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현재로서는 그냥 매주 이제 안 헷갈리게 뭐 부담이 되지 않게 딱 이번 주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예 미리 쫙 올리고 자기 페이스대로 하는 것도 네, 뭐 가능하겠네요. 네, 요게 정확한 의견, 그 답변, 제가 기대하는 답변이네요. 중간중간 빈 공간에 필기를 하면서 채워나가는 백지도식 그 강의 자료를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디자인을 의도를 했고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응? 월등하시. 이런 표현이 과하고요. 제가 뭐 절대로 그럴 리는 없고, 네, 뭐 여러분들이 좋게 받아들여 주신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표로 정리해 주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요약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이런 강의 자료는 없었대. 웃기려고 한 거죠. 네, 계속 이렇게 답변 달던데. 이미 정리된 자료라서 실문제도 과제랑 크게 다르게 나오진 않아요. 완전 현실 문제처럼 막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내고, PDF에도 예제를 적어달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실습 파일에 그대로 예제가 나가니까 그것도 동영상으로도 풀어주니까, 시험 문제 서술 형태를 묻는 거라면은 실습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항상 마지막 강의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닫는 느낌으로 우자를 좀 넣는데 재밌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글씨체나 색감이 보기 편하다. 기초부터 적혀 있어서 너무 좋다. 매번 1학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어린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항상 색감과 글씨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완벽합니다. SQC 가면 왜 이렇게 극찬이 많지? 단원이 잘 나눠져 있어서, 네, 뭐 그거야 당연히 그래야죠. 네, 잘 정리돼 있다, 깔끔하다, 동영상 강의 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특이한 스타일이네요. 시청 후 마무리로 강의 자료를 보면서 복습하는 데 사용합니다. 네, 오타는 당연히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고마워할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니. 네. 외람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재밌어 하면은 고맙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개념이 적혀 있다. 네. 함수에 관한 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 방법. 실습하는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될 텐데 그게 잘 모르는 함수들이 있나 봐요. 새로운 함수를 설명할 때마다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애로사항이 없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의 의견입니다. 딱 적당해서 중간중간 휴식하면서 이어가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나눠서, 최대한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이게 제 목표인데 잘 전달이 된 것 같네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나눠서 올려줘. 네, 뭐 월등하십니다. 투야. 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민망해요. 감사하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동영상 강의는 없었대. 이거는 아까도 그렇지만 놀리는 거 아니야? 약간?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30분 미만, 그렇죠. 20분, 30분으로 자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지금 이 동영상도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작년에 없던 문제가 추가되면서 네? 아 그래요? 이거 혹시 제가 문제풀이에서 빠뜨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꼭 풀어드릴게요. 제가 실수해서 빠뜨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 바로바로 댓글로 알려주시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색깔별로, 예, 볼펜이 아니라 이제 그 원노트의 그 타블렛 그 가상펜인데, 예, 그렇죠. 색깔을 최대한 다양하게 쓰면서 요건 요렇게 하고 이제 안 헷갈리게 다른 거 사용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을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도 음질도 너무 좋아요. 1080p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시 혹은 일화, 예, 좀 더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네. 그래요. 복습 영상 요약 정리? 복습 영상. 아, 네. 복습 영상, 아마 있어요.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 이번 학기에는 아직 중간에 안 올렸구나. 네, 올리겠습니다. 빠져들면. 구며드나요? 구며드나요? 귀엽다. 네, 저도 그 최준 좋아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네, 마이크 장비. 네, 저도 소리 예전에 그냥 그 카메라 웹캠 마이크로 해보니까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련했고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강의 속도나 진도에 불만이 없다. 좋은 음질과 화질. 무슨 약간 그 극장이나 무슨 예전에 DVD방 비디오방 광고 같지 않아요? 깨끗한 화질, 맑은 음질,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과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바로 풀이 영상, 그렇죠. 제가 늘 올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살짝 어렵습니다. 살짝 설렜어. 난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예, 약간 어려운 난이도,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바로 적용했을 때 대부분 풀리지만 살짝 어려울 수 있는 요 정도 난이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영상을 올려주시면서, 네, 그쵸. 네.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다. 애매한 경우는 풀이 올라가고 나서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동영상이 그랬지? 알듯하면서 모르겠는 수준의 과제? 예, 이게 뭐 애매한 거가 문제 개념이 애매하다는 건지 아니면 밑에처럼 알듯하면서 모르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예,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약에 진짜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체크를 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과제는 없었다. 앞에 거랑 그 같은 답변을 단 학생인 것 같은데 나에게는 어려운 거지. 어려운 부분이 예, 있죠. 양이 좀 많다. 네, 실습형은 좀 시간이 걸리는가 봐요. 아까 시간이 길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좀 많았던 막대 그래프도 아마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강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문제는 활용이 어렵다. 말만 바꿔도 이해를 못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줄게요. 다른 방법은 없네. 과제는 어렵습니다.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아. 네. 적당히 공부해서 하는 것이 그렇죠. 네. 좋습니다. 문제수를 네네네네네. 요거는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네. 네. 당연히 일주일 내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그쵸. 제가 이게 목표였어요. 네. 그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직접 사용하면서 실무적인 어떤 좀 팁? 그런 도움이 되라고 한 거라서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무적인 부분, 실용적인 거가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느꼈다니 다행이네요. 네. 난이도는 적당한데 저는 어렵습니다. 네, 같은 말이네요. 애로사항은 없고. 네. 감사합니다. 잘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무 것이나 의견을 쓰세요. 네, 뭐 코로나 예, 학생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질문 후 답변 받았는데 질의응답에 포함될 수 있나요? 그 질의응답 그 란에
본인 점수가 있는지 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구나. 질의응답란을. 강의 그 계획서 질의응답 탭을 확인해 주세요. 문제를 엄청 쉽게 푸시. 아니 그건 내가 교수고 당연히 내가 낸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네,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게 정확한 그 난이도 판단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질문하면 최대한 빠르게, 아무리 늦어도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도 2주는 안 넘기려고 하고, 가능하면은 3, 4일, 일주일 내에 그 주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런 표현은 네, 매기는 것 같은데, 3번이나 쓰는 거는, 3번 당하는 거는 매기는 거야. 이것도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교수님은 없었다. 이건 매기는 건데. 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시험기간 배려. 시험기간에 제가 좀 쉬어갔죠. 네.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다뤘어. 감사합니다. 통계 관련 수업을 들을 때 같이 이제 연계해서 들으면 더 좋아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 알기도 벅차해. 죄송.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알면 돼요. 네. 능력은 그 수요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오, 공자님 말씀을 인용하셨네요. 네. 노베이스 상태에서 힘들었는데 좀 나름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오, 발전하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된 교수님은 처음 봤습니다. 네, 강의에 이런 것들도 있죠. 네. 소통을 노력하고 있어요. 네, 늘 소통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학생들도 많이 의견과 뭐 소감이나 뭐 이런 거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여러분들도 유의하시고요. 실습 자료와 과제의 비슷한 유형이 바뀌었을 때 OX 형태의 퀴즈나 연수 문제를 좀 더 많이 냈으면 좋겠다. 네, OX 구글 폼 형태의 퀴즈를 좀 더 내서 여러분들이 개념 같은 걸 잘 확인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도 좀 제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로 다 좋은 답변이 많았고, 조금 이제 참고할 만한 것들도 있고, 뭐 극찬인데 약간 매기는 느낌들도 있고, 감사합니다. 네. 그 학기가 중간을 사실 넘어섰고, 그 9주차에 질의응답 과제를 냈고 지금 11주차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1호는 한 3주 정도 남았을 거고, 리뷰 포함하면 뭐 진도를 나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15주차에는 기말고사니까요. 학기가 어느새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나간다는 요게 조금 보이는 범위로 접어들었어요. 남은 주차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좀 더 좋은 강의를 만들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 후배한테 더 좋은 강의를 제공하는데 쓰일 거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정말 좋은 답변들 많이 달아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또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풀이 동영상 혹은 이론 강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학기도 잘 따라와 주시고 또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